여러분은 신용카드 몇 개 사용하시나요?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용카드 사용하셨다면 그동안 신용카드 쓰면서 혜택은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만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똑똑한 방법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보통의 사람들이나 우리 시니어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정보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 언제로 설정해 놓고 계세요? 많이들 월급날 다음 날이나 월급날에 가깝게 설정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일이 바로 이 날짜로 설정해 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 준비했으니 신용카드 쓰시는 시니어님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는 자녀분들께도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신용카드 이제 똑똑하게 사용하시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콘텐츠 랩입니다. 시니어님들 신용카드 몇 장이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4개 사용하고 있어요. 한 장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한 장, 두 장 만들다 보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는 카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들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된대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카드인지 당장 잘라버려야 될 카드인지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계속 쓸지 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우리 잘 들어보자고요. 신용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사실 매달 할인 받으려고 혜택 받으려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현금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월 실적과 통합 할인입니다. 전월 실적에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지난달에 쓴 모든 금액이 진짜 다 전월 실적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월 실적으로는요, 카드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이것까지는 전월 실적으로 인정, 이거는 전월 실적으로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는 값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짝꿍처럼 달라붙는 개념이 바로 통합 할인이라는 건데요. 이 통합 할인은 전월 실적에 따라서 이만큼 할인해 줄게 라고 인정하는 총 할인 한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월 실적과 통합 할인이 짝꿍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신용카드를 쓰면 매달 마트에서 5,000원 할인된다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0원 할인이 되는 거잖아. 절대 그렇지 않죠?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전월 실적이 충족되지 못하면 통합 할인인 5,000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이 30만원 또는 50만원 또는 70만원 이상이라면 마트에서 5,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커피값 3,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교통비 5,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주유비 10,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인데도 이 돈을 전월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연회비 수수료나 상품권 구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국세, 지방세, 등록금, 보험료,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선불카드 충전 금액, 카드 대출, 거래 취소 금액 이런 건 전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마이갓! 물론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결제한 금액이 70만 원 넘었으니까 전월 실적 채웠다. 그럼 할인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결제 내역들이 관리비, 등록금, 보험료,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으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할인 혜택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전월 실적에 제외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꼭 확인하시고 그 실적을 내가 채우고 있는지 또 제공되는 통합 할인 혜택들을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은 모두 채웠는데 통합 할인 혜택이 커피값 할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안 마시네? 그렇다면 그 혜택은 나에게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실적을 채우나 마나 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런 걸 꼭 따져봐야겠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알아두면 진짜 꿀팁이 되는 것, 그건 바로 결제일입니다. 신용카드 만들 때 결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을 합니다. 왜? 그래야 카드값이 연체 없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를 제일 선호하십니다. 이때 대부분이 월급날이니까요. 그런데 똑똑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제일도 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공여 기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용공여 기간이란 신용카드 대금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일이 25일이라고 한다면 전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5일 날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편함과 문제가 있느냐? 내가 실제로 월 기준으로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 지난달에 카드값 얼마 썼지? 아, 얼마를 썼구나. 이번 달엔 지출을 좀 줄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제일이 20일, 25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정확한 전월 소비 금액을 파악하기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날짜를 결제일로 하면 좋으냐? 그건 바로 14일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지난달에 얼마나 썼는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죠? 하다못해 가계부를 쓸 때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단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카드사는 13일 또는 15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결제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뿅! 자, 그런데 결제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2월 약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볼빙은 연체를 안 하고 결제 대금을 미룰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신용 점수를 팍팍 떨어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카드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평균이 16.8%인데요. 18%가 넘어가는 카드사들도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 걸 생각하면 리볼빙 수수료가 얼마나 큰 수수료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한 번 연체를 막기 위해 리볼빙을 쓰셨다가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면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고 하니 절대 리볼빙은 애초에 손도 대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경영, 리금목 최영희. 송현주, 고영자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120세 시대 조신우의 시니어 콘텐츠 랩에 큰 힘이 됩니다.